그 자사고 특목고 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알리비에 학교 특색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 특색 사업을 꼭 보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특색 사업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이스 플러스에 보면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실에서 직접 복사를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편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인물들이 제가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가장 간단한 방법, 제 이름이 오인이잖아요. 네이버에서 오인쌤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블로그 나오면 이 안에 고입 전형, 고입 진학 자료인데 고입 전형 자료가 있는데 요 엑셀 파일을 한번 딱 오늘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전반적인 게 다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의 진로 적성이에요. 그래서 커리어넷하고 고용24, 옛날에 워크넷이었는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정보, 그다음에 블로그 정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필요하신 부분들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저 영광중학교 학생들 특성화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과 선택이에요. 어떤 과를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 이 학생이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그리고 성장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클릭하고 입학 요강을 보면 그 마냥 그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로 집시자료를 제가 했는데 제가 퇴임하기 전에는 나이스 권한이 있었거든요. 지금 나이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권한이 있을 때 다 출력을 해보고 제가 경험했던 거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만 보고 있고 그런데 교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다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는 부분, 예술고면 예술고, 최고면 최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 관심 있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전체를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하는 양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만 보면 많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입 설명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강의 영상이 이제 있는데, 그 작년도 이맘때 제가 서부 쪽 가서 영상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녹화를 지금 시키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쯤이면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거예요. 이제, 영광중학교에 관련된 부분들만 빼고, 그 다음에 좀 내는데, 요걸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다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외고 국제고를 가게 있으면 요거 1시간 여기서 53초에 그거만 보시면 돼요. 2, 3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옆에 학교도 제가 이제 강의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자사고 떨어졌다. 왜 떨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해 가거든요. 왜 떨어진 것 같으세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 자기소개서 배제 사항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소개서에 배제 사항을 쓰면 0점 처리가 되거든요.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유념하고 올해는 특히 이 내용들이 나왔어요. 올해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쓰면 안 돼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화면 보시. 네. 네. 예, 화면 작으셨나 봐요.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몇 점이 감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뒷부분에 제가 설명이 드릴 거예요. 어떤 거는 0점 처리고 어떤 건 10% 감점이 되거든요. 근데 10%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자사고 외고 자기소개서 쓰는 학생들은 반드시 보고 가야 돼요. 예, 이거는 얘기하고요. 여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 교육과정.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중학교 1학년 바뀌었고요. 2022 교육과정. 자, 이거 내용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 과목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특성화하고 특목고 학생들이거든요. 자,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1학년 때 선택해서 2학년 또는 3학년 때 배우는데 세 가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공통 과목은요, 1학년 전체가 다 들어요.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는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0명 중에서 1등급은 10%니까 20명이 나와요. 선택 과목은 보통 20명, 30명이거든요. 10%면 2명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2명 안 나오죠. 20명이면 2명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1등급 따기에 가장 유리한 과목이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고 일반 선택은 학문의 분화된 주요 내용을 배우는 거고요. 진로 선택은 심화학습이에요. 융합 선택은 그 교과 간의 주제 간에 서로 섞여가지고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2022 교육과정에 틀이 잡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공통 과목이 있대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번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과목인데 불구하고 한국사, 통합사의 통합과학은 1학년 때 배우는데 수학 능력 시험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은 대체적으로 2학년 때 배우지만 이것도 수능 과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3학년 과목은 거의 수능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 했던 걸 갖다가 3학년 때 수능 보는 학생은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 그 과목은 5등급, 5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대평가인데 여기만 융합선택의 사회와 과학만 여기는 절대평가예요. 요거는 그러면 성적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A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아주 치열하게 1등급을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교학점제. 자,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학점입니다. 학점은 뭐냐면요. 단위예요, 단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수학이 주당 4시간이면 4단위고 이건 4학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는 학년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학기제로 움직였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고교학점제는 무엇일까요? 요거 하는 것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1단계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과목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진로와 학업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진로를 할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1학년 때 1학기는 계속 이거 갖고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자, 수강 신청은 어떤 게 수강 신청을 할까?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요. 그리고 수업은 이제는 참여형 수업이고요.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 미수라는 게 처음에 나와요.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석 일수가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옛날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업 성취도가 40%가 안 되면은, 졸업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4월달 첫 시험이 중간고사가 4월달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보는 결과에 따라서 이 학생이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만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행학습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의 모든 것을 타겟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이렇게만 맞추면 되는 거고요. 2학년 때까지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1차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완전히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개념 잡아볼게요. 자, 고교학전자라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즉 공통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1학년 때 배우는 거. 두 번째,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한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 기조에 도달하면 이수 미술에서 졸업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년간에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진로 적성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혼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데 안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내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 학업 성취율이 40%가 안 된다. 그러면 남아서 다시 방학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학점 취득할 수 있게 주어집니다. 자, 이제 그럼 시간표를 이제 각자 짤 거예요. 고교학전자는 시간표를 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학부모님이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을 갖다가 누가 신청하냐? 내가 신청했잖아요. 그리고 시간표를 누가 짜냐? 내가 짰잖아요. 그쵸? 이게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심리치료사가 되려면 심리학과를 가야겠죠? 그럼 무슨 과목을 신청할까? 이 중에서 네 과목을 신청하래요. 이 중에서 네 과목 중 두 과목을 신청하래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신청할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책자가 다 나눠져 있고 제 블로그에도 다 올라와서 오늘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졌어요. 1학년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다 똑같죠. 근데 2, 3학년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선택이.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론수 적은 학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과목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으니까 과목만 틀린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보셨죠? 예, 같은 방학생도 시간표가 달라요. 근데 거의 이동 수업이 거의 이동 수업이고요. 어느 반은 또 인원이 많고 어느 반은 인원이 적어요. 또 이런 반도 있어요. 어떤 과목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고 어떤 학생은 잘 못하는 학생들 모여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능 과목 아닌 과목 같은 경우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요. 왜 그러죠? 의치안이 돼가는 학생들이 거기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요걸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그때가 선택하면 되고요. 과목 선택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학 진학 준비를 해서 1학년 때부터 한대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과목이 공통 과목인데 왜 1학년부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진로에 맞는 그 진로 문제, 그 진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창체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1학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로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습하고 독서하는 습관, 이런 것을 고등학교 전에 잘 해놓고 하고, 지금 중학교 과정은 진로 탐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갖고 나야 되는데,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 과정을 잘 겪어서 완전하게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힘이 딸려가지고 결국은 낙오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뭐 30%, 50%가 3년 동안 잠만 자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에서는 50%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고 했는데 고등학교는 10% 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4년제 갈래야 되니까. 애들이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만 자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의 자녀의 수준이 어디에 적합한지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적합한 직업을 한번 이렇게 추천해 보고요. 그 영상도 한번 보면서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뭘 때도 돼요. 내가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가? 나는 요리를 하고 싶어. 나는 남을 가르치고 싶어. 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학과와 계열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따라오고 그러면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잘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요? 이 흥미고요. 잘하는 거 적성. 실질적으로 보면은 적성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야 그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잘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오래 하다 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하고요. 성격은 사실 MBTI 같은 경우는 직업하고는 큰 영향 없고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가치관도 또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의사를 하고 싶은데 돈을 벌고서 하고 싶은 학생이 있지만 사회 봉사를 위해서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진로 적성 검사를 커리어 데이에서 한번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제 블로그에 공부법에 이렇게 MBTI 놔뒀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여기 신종호 교수님의 공부법이라는 그 영상을 보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 다섯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 할 때 자기의 공부 방법으로 살려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선행학습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선행학습하지 말라는 게 선행학습하면 지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게 가장 좋고 선행학습보다는
그 자체에 탄탄하게 하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영상이니까 한번 꼭 좀 보시고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얘가 공부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계획을 잘 짜고 있느냐,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이 학생은 3년 동안을 버티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이건 망각곡선이라 그래요. 결국 복습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들도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10분 후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다음에 한 달 있어, 그때 계속 복습을 하게 되면 자기의 기억 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머리가 좋은 학생들도 복습이 안 하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학습을 이제 바꿔야 돼요. 학원 가서 듣는, 그다음에 앞에서 듣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토의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는 이런 학습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게 교과 세특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교과 세특은 결국 대학 입시와 밀접한 영향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패턴도 이제는 변화해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부법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기본입니다. 자, 고등학교 달집을 수업량, 그다음에 선택 과목. 그런데 이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처음 들어보셨죠? 예, 요게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탐구 수업, 그다음에 협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 다 개설 안 돼요. 개설 안 되고 이 중에서 몇 개만 개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개설 안 되는데 이 과목을 어떡하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이 개설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게 학교가 콜라 캠퍼스라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 하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학교 간 교육 과정은요, 공유형, 거점형, 온라인형 세 가지 유형을 갖고 있어요. 자, 공유형은 뭐냐? 자, 이제 거점형은요, 어느 학교를 만들어요. 과학은 이 학교, 그 다음에 체육은 이런 학교, 외국어는 어느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을 해요. 그러면 이 학교에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를 상관없이 그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들을 수 있고요. 공유 캠퍼스는 이렇게 연계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거점형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점역이 뭐 있는데 여기는 뭐 해성여고, 영신여고 상관없어요. 여기는 만약 맞으면 돼요. 그래서 잠실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걸 들어요. 왜 들으냐? 대학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말이라든가 방과 후에 맞으면은 자기가 들으면 자기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겁니다. 자, 고기형은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청원고등학교, 청원여고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재연, 불암, 서라벌 고등학교 세 학교가 이렇게 공유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학생이 연대 가서 들어도 그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고, 연대 학생이 고대 가서 학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대원여고, 대원고, 대원여고, 건대부고 세 학교가 합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학생들은 가서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은 쭉 나와 있죠. 북부에는 브라마 세 학교, 두 학교가 연계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건대 사대부고가 매주 목요일 날 물리학 실험을 한대요. 그러면 이 세 학교를 아마 목요일 날 오후 7교시를 안 할 거예요. 6교시에 끝내고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세 학교는 서로 교류하면서 학점을 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은 편하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자가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면 그 학교에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에 없는 과목들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게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협업 활동들이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PPT 만들고 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학부모님들이 꾸짖으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선택,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정은 1학년 때 배우고 있고요.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인데 이 선택 과목은 나의 진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진로 선택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요 과목 같은 경우는 무슨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인데 불구하고 수능 과목이죠. 그러면 수능을 필요하는 학생들은
중상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같은 는 반드시 수학 능력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최저 학력 때문에 이 학생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수업을 해야죠. 자, 평가 한번 잠깐 볼까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취평가를 절대평가라고 해요. 절대평가는 간단합니다. A, B, C, D.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원래 9등급이었다가 그냥 5등급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죠. 가운데가 제일 많은 거고 양쪽이 제일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4%. 여기가 데드라인이죠. 23%가 서울의 4년제 수도권 대학에 가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1등급이 10%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1등급이 10%니까 1등급이 많이 늘어났네? 라고 하니까 1등급 받기가 쉽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등급에 못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고 2등급은 34%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2.5등급 안에는 들어야지 이 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는 A, B, C, D인데 미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거고요. 자, 요게 이제 바로 그래요.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 5등급이고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은 평가가 상대평가가 없다 하는데 여기에 표준 편차가 미제공된다는 얘기. 이 표준 편차가 미제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국대 자사고, 민사고, 상사고 이런 학생들은 표준 편차를 보면 바로 이 학교인지 아닌지 알아요. 글자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작년에 전부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유인물에 나갈 겁니다. 그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BS 연계하고요. 사회하고 과학인데 자, 이제는 무슨 얘기냐. 사회과학을 동시에 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있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중학교 수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당 교과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 융합적 사고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중학교의 사회와 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40% 이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고등학교는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학교 때 제대로 사회와 과학을 못하고 올라가면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국어,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과목이에요. 자, 사회하고 역사 이런 거 전부 다 있죠? 이 과목이고 여기는 과학에 관계가 되는데 통합과학인데 부모님들 아마 세대에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학생들을 가르쳐서 제가 윤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다 공부를 해고 했었으니까. 여기 두 개, 여기는 뭐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이 두 가지 이상이 융합돼서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과정을 잘 해놓고 이걸 융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수능 과목이고요. 수능 과목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선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학, 영어 선택이 다 없어졌다. 과학의 선택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시간은 이 탐구, 사탐하고 과탐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탐하고 과탐, 사회탐구, 과외탐구와 과학탐구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로 교체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자, 대학 입시 한번 볼까요? 자, 대학 입시 바뀐 게 요겁니다. 자, 이거 다 얘기됐고요. 유지되는 거고, 지역 인재 전형이 6년으로 바뀌었어요. 6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옛날에 상상고 이런 학생들이 의대를 간 거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3년이 되는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무전공제, 자율전공제를 확대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전공, 자율전공. 그러니까 아까 같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는 무전공제 또는 자율전공제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중3 때 이제 대입제도는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렇지만 고2가 돼야 돼요. 고2가 돼야지 그 학교에 구체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고1이 2022 교육과정 처음 시작했잖아요. 내년 보면 어느 정도 틀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녀분들이 중3이면 고2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1 때 공통과목 성적을 잘 해놓으면 고2 때 가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수시와 정시,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해요. 교과 전형은요, 학생 내신 성적이 50% 이상 되면 교과 전형이고요. 비교과가 50% 이상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논술하고 정시는 빼고요. 그런데 요즘 이게 옛날에 수능 최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앞으로 바뀔 내용은 교과 전형에도 정성평가, 즉 비교과 과정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상위층 학교에. 왜 그러냐? 1등급이 옛날에 4%면 인정을 했는데 1등급이 10%가 됐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10%가 1등급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 면접까지 들어갈 거예요. 종합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은 거의 안 들어갔는데 이제 수능하고 교과 성적도 상위권 대학은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하고 학생부가 거의 혼용된 상태로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특징은 교과 평가가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고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아무래도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습니다. 많은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보는 거는 계열에 선택하는 과목을 이수했냐, 그다음에 그 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관련된 진로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이게 700자인데 8개 과목이거든요. 그럼 5,600자예요. 그, 이 학생들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걸 갖다 활동 중심의,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수능은요, 정시 전형인데, 여기서 서울대에서 2023년부터 교과 내신 성적을 반영했는데, 교과목 이수 현황까지 잡았어요. 이수 현황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과에 들어올 학생만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인데 올해 고대가 하고 내년에 연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가서 내신 성적이 안 되면 서울연고대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학폭이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학폭이 반영 26일 반영되는데 학폭에 걸리면은 이제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점수를 깎이는데 1등급 하나가 점수가 1등급이 왔다 갔다 하면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점수가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학교 폭력, 요새 지금 학교 폭력에 제일 많은 폭력이 언어 폭력이에요.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이거든요. 학생들 자녀분들이 이런 폭에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 교과서 특입니다. 특이하죠. 프로젝트 활동의 조장을 맡았다. 뭘 잘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UCC를 제작했다. 근데 서울대에서는 교과 수치보다는 학생의 역량을 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이 학생은요. A 학생은 미적분이 1등급인데 한 줄밖에 없고요. 이 학생은 B 학생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왜 이 학생은 한 줄밖에 없고 이 학생은 이렇게 많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A 학생은 노력을 안 했던가, 과정중시 평가가 없다던가, 둘째 아니면 이 학교에 선생님이 안 써준 거죠. 아무래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교과 세부 능력 등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써주죠. 그런데 문제는 자사고 같은 데 들어가서 내신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에요. 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도 거의 없죠. 이렇게 활동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기승전결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책도 들어가서 내가 선생님 제가 수리 생물학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면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교과 세특에 기록을 해줘요. 그러면 아주 좋은 교과 세특, 자사고 안 가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자, 대학교 계열을 볼게요. 대학 계열은요, 요게 올해부터 바뀐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은 뭐 학업 성취도예요. 공동체 역량, 협업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은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계열 과목에 이수했느냐, 전공의 그 교과 성적이 났냐, 진로 활동을 했느냐 하는 거죠. 요게 세 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열이 이제 7개 계열이 있습니다. 7개 계열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서울대 거예요, 이게. 학교가 틀려요. 의대는 생명과학에서 의예과에는 생명과학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계공학과는 생명과학이 없어요. 미적분, 물리학 2가든요. 이 과목이 이제 다 바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걸 구해야 되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진로 학습지 이제 제가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유인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수를 갖다가 기입을 해보세요. 기입을 해가지고 5점까지 되어 있는데 자연계열, 공학계열, 뭐 동물이 관계 있으면 동물의 의학계열.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를 한번 찍어봅니다. 자, QR코드 한번 찍어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제 블로그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자, 이게 중계열이거든요. 중계열이 나오면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생명과학과다. 그러면 학과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학과 정보가 쭉 나와서 아, 이런 과가 있구나.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보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요 양식에다가 이렇게 한번 쭉 쓰면 됩니다. 다음은 이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에 있는 것들은 내가 수능을 볼 의사가 있으면 이 과목은 당연히 해야 돼요. 요게 바로 요게 과목이 물리 2가 없어졌잖아요. 역학과 에너지가 물리 1이고 전자기과 양자 물리 2예요. 이것도 화학 1, 화학 2예요. 이런 식이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을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가면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미리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식에 의해서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어느 학교에 제가 그 4월 달에 가길 나갔던 학교인데 남학교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체능의 일이에요. 인문계 2.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체능은 실기가 이미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공학이 1위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이 2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학교의 고등학교는 이과 계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학교는 문과 계열이 많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학생이 문과 계열로 가려면 남녀공학 쪽 가는 게 좋고요. 여학생이 이과로 가려면 남녀공학으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잘 판단하시는 것도 일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인데요. 교사가 제일 1위예요. 그런데 교사가 1위에서 좋은 건 아니죠. 자, 교사 축소화이 돼 있고요. 여기 보면 교대 수시와 정시 모두 축소화돼요. 올해 어느 지방에 대한 7등급이 붙었다는 얘기도 소문이 나오거든요. 안 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선생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을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그래서 유망 쪽을 쭉 했는데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하고 올라가는 게 좋고요. 이런 앞으로의 미래 이런 그 직업을 선택하면 좋은 게 뭐냐면 대학이 증설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가 좋고요. 두 번째는 취업하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를 선택하는 것이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디지털 유망한 직업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을 시켜줬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그래서 학과를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잘 판단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EBSI, 고등학교 1학년 전국 학력고사 3월달 국어, 영어, 수학 3년간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시간이 날 때. 근데 이거 중학교 1, 2학년은 어려워요. 중3, 2학기 정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돼야 되니까. 이때 돼가지고 20% 정도 아래 들어간다 그러면 20% 아니면 10%가 더 안정권인데 자사고 특목고를 고려할 수 있지만 20% 넘어가고 40%까지 되는 학생들은 일반고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일단 내신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50%, 60% 넘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성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객관적으로 자신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기숙사 있는 학교들 있어요. 어제 우리 제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뭐냐면 예, 동서고등학교가 옛날에 자사고였어요. 그 학생이 엄마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게 매일 이게 부딪힌대요. 그래서 동성고등학교를 3년 보냈더니 너무 좋아했다는데요. 이쪽에서 창문여고도 있고요. 외학교 있죠. 외고 같은 경우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 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고입 전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고입 전형. 자, 교육감 선발하고 학교 선발. 우리 질문하신 분 중에 하나 춤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자, 교육감 선발은 등록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장 선발은 등록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목고로 갈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평생학습은 등록금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답변을 미리 드리면, 아마 그 춤에 대해서는, 실용무역에 대해서는 특목고는 아마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은 한림예술고등학교인데,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는 한 1년에 800만 원, 그 다음에 한림예술고등학교 1년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안다고 특성화해서 가면, 그러면, 유사한 과가 많이 없지만, 그 다음에 방송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쪽으로 가면 그 학생들은 무료로 갈 수 있어요. 자, 정기고등학교는요, 붙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이거 그냥 시험 삼아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염강고등학교 관악예술과가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악기 다루는 오케스트라랑 생각하면 되는데 저도 옛날 제자를 보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그 실기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돼도 갈 수 있으니까 여기도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기고를 떨어지거나 정기고 안 쓰면 후기 고등학교를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재학교는요. 8개 학교가 있거든요. 과학고등학교인데 서울과학고등학교가 8개 있는데 여기는 이중 지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정기고등학교는 반드시 하나만 써야 되는데 하나만 예외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떨어지면 특성화를 쓸 수 있다. 이게 예외 하나예요. 후기고등학교는 외국어, 국제고, 자사고 원서 쓸 때 일반고 원서를 같이 쓰는데 일반고는 거의 다 붙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국제고 외고는 두 학교를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자사고 특목고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되고, 과학 중점은 상관없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우리 UA로 학생들이 이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원서 접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에이, 뭐또 버리면 되지. 그리고 또 해요. 그러면 이중전에 걸려서 그때 학교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이중지원 사례에서 이중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추가 외고 국제고 추가 모집에 들어가는데 과고가 떨어진 학생이 예술계 고등학교에 가면 정기고등학교 하나 봤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사례는요. 아까 영재학교는 상관없고요. 한림예술고등학교 평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한빈고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경기 지역이나 구린 자녀들 서울대 많이 가거든요. 이 학생들은 모든 걸 예외로 다 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떨어지면 특성화를 쓸 수 있다. 특발 일반. 그다음에 여기 외국어 국제고 여기는 떨어져서 일반고가 1월 7일 날 발표하는데 추가 모집이 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붙었으니까 추가 모집은 못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이게 이제 학습 전형인데요. 여기 서울 지역에서 바뀐 내용이 지금 이대 부고가 일반고로 전환됐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게 하나 뭐냐면 내년부터 휴경공고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다시 시작됩니다. 올해 안 뽑았고요. 여기서 지금 교통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연가중학교에서는 아마 한 번에 그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 휴경공고까지 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괜찮을 거예요. 옛날에 서울 북공고가 서울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되면서 거의 100%에서 40%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가능성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외고는 영어만 보는데 동점자 처리를 위해서 국어와 사회를 봅니다. 그러니까 외고 갈 학생들은 영어, 국어, 사회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 사회는 150% 아래 면접 대상이 되면 국어 사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영어는 당연히 A니까 전부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서울영자성고 여기 제일 위쪽에서는 그 선덕고등학교가 제일 좋죠. 예, 여기는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합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서 바닥으로 꼴찌 가고 있으면 밑에 있으면 하위권에 있으면 이거는 일반고 가는만 못해요. 그 다음에 전국다행자사고는 전과목이고요.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사고하고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세요. 똑같죠? 그런데 외고는요, 뭐가 다르냐면요. 외국어 전공, 과학 중점, 과학 고등학교 똑같아요. 제가 아까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표준 편차가 없어야 돼 어느 학교 자사고인지 몰라요. 근데 외고는 달라요. 근데 외고도 사실은 전국에 있는 외고 중에 50%는 일반고나 수준이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자, 정기고등학교, 영재고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는 요 영재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점수, 교과 세트, 그다음에 자격증 모든 걸 다 봅니다. 다 보고 있고요. 8개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수학과 과학만 보고요. 2단계는 소집 면접인데 소집 면접이 쉽지 않아요. 예, 최종 합격을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수학과 과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과학과 수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한 차기성이고 중학교 교육 과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행학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홈페이지 가면 기출 문제가 나오거든요. 절대 이 보면은요. 선행학습. 근데 학원에서는 자꾸 선행학습을 하라 그러죠. 그거는 선행학습을 하라는 거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입시 자료실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치할이대를 못 갑니다. 예, 등록금 발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의치할이대 갈 학생들은 일반고 가서 1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수능 제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술계고등학교, 요거는 이제 보겠습니다. 예술계고등학교는 6개가 있는데요. 들어가기만 할 수 있으면은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높죠.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진학률 1위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잘 돼야 되고 실기 성적은 더 중요해요. 60%. 서울미술고등학교, 저 낙성대 쪽에 있는데 여기는 실기가 40%고, 내신 성적이 60%예요.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서울 최고 같은 경우 전국 최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특별전형은 이 학생들은 이제 선수 출신이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있느냐 없느냐를 미리 봐야 돼요. 여학생 남학생 따로 봐서 없으면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자, 미림이 올해부터 뭐 바뀐 게 뭐냐면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거리가 멀고 기숙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 휘어공고가 올해 바뀌고요. 여기는 인적성 검사라는 걸 하고요. 심층 면접, 그다음에 뭐 수상 자격증 같은 거. 그다음에 뭘 보냐면 내신 성적을 봅니다. 내신 성적은 30에서 5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거의 가죠. 일반적으로 가고, 이 문제는 하나 뭐냐면, 안 좋은 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취업이 잘 돼요. 좋은데 잘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그해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년 있다 제주자전으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이파이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용, 춤 갖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한번 전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색이 어디가 나오냐면, 서울은 없고, 인천에 예술 특성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전국 단위거든요. 거기서 춤을 주교해서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등록금은 없으니까 그거 하나 방법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전국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는요. 일반 전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안 뽑고요. 특별전형. 특별전형은 내신 성적 안 봅니다. 미래 전형인데 봉사활동 만점 주고요. 실기가 있는 과가 있어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 관계되는 거는 실기를 보니까 실기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대학 가기 제일 쉬운 거예요. 재직자 전형입니다. 재직자 전형인데요. 이거 보면은 요 정도 정도면은 성적을 보면 이건 경쟁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중전이 되거든요. 거의 미달에 가까운데 이 정도 되면 발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3등 안에 못 들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은 취업을 하고 3년 있다가 야간 대학이나 주간 대학을 4년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7년이잖아요. 7년 있으면 그때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경력과 좋은 학력을 다 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죠. 남학생들은 군대 경력까지 인정을 해줘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고 들어갈 때 수능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면접만 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계로 갈 수 있는 특성화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특성화 가서 자기한테 맞아가지고 학과 맞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83점, 70점이잖아요. 일반 전형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내신 성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가는 학생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특성화 졸업자 전형, 졸업한 학생들만 가져가는데 수능 100%지만 다 특성화 애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뭐 요새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성화가 100번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특성화 쪽에서 가는 것도 상위권 들어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사 이런 데 들어가는 10%를 미리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스터 특성화고등 학생은 그 학과에 맞는 학생이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적성에 맞으면 이 학생들 굉장히 좋아요. 특히 어떤 학생이냐면 요리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상봉중학교에 있었는데, 거의 상봉역에서 저기 시흥까지 2시간 걸리는 학교를 매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좀 무뚝뚝하고 뚱뚱한 학생인데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해요. 그 학생은 요리에 자기의 모르는 바친 학생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가면 참 잘합니다. 자, 군 특성화는요, 여기 옆에 바로 서울 인덕과학고등학교도 있죠. 여기 뭐 여기 광운 여기도 가깝고요. 요 과를 들어가면
요건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서울 로봇고도 있는데 여학생은 뭐냐면 이 학과를 들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졸업하고 어 병장 사병 들어갔다 병장 제대하면 하사관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돼요. 문제만 안 되면. 그런데 이거 밑에 거는 경기 상고나 서울 정화고등학교 여학생 많이 가는데요. 부사관 거예요. 이거는 3년 동안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합격률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갈 수 있는데 좀 어렵고 군특사네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냐면 학생 중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맨날 뻘만 차다든가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먹고 살까 할 때 이렇게 직업군이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애견도 성동글로벌이 남녀공학 바뀌었거든요. 반려동물 아주 되게 유망하잖아요. 네, 반려동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웹툰은 여기 미래산업고등학교 웹툰 쪽이 그래도 괜찮고 여기에 이제 어디냐면 서울 웹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좀 멀긴 합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서울 전자고등학교 사당동 위에 있던 학교인데요. 여기가 1년 동안 학생을 안 뽑고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학교를 바꿨어요.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학교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공연, 뮤지컬 이런 거 있으니까 아까 춤하는 학생들을 여기에 비슷한 또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특성화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등록금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성적에 구애 안 받아도 좋고요. 체육 관련, VR 관련, 4차 산업 관련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놨으니까 특성화 쪽에 들어가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있고 동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북부 쪽을 제일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과하고 맞는 과를 한번 선택해서 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서울동산고등 한번 이렇게 쭉 가서 봤는데 요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옛날처럼 취업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새는 거의 진학 쪽으로 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진학을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학 쪽으로 해서 거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고요. 요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공학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영광메리트, 성악국제고등학교, 서울 동구고등학교, 서울 반도체, 청동그룹 이런 학교들이 지금 남녀공학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K 특성화. 제가 옛날에 있었던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이렇게 질학률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학생들이 입학할 때 60%, 70%, 80% 했던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 일반고나 자사고 있었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있다. 자기 학생한테는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접 보는데 걱정하는 학생 있잖아요. 이거 면접 읽어보면 돼요. 홈페이지 가면요. 자, 소질과 적성이 뭐고 3년간 학업계획, 진로계획을 잡아보세요. 이 학생이 성실한가? 우리 과에 관심 있는가? 보면 돼요. 지원 동기는 보석 장기고, 장신구 쪽에 하고 싶어요. 가서 뭐 할 거냐? 자격증 많이 딸래요. 그러면 장신구 디자이너가 되을래요. 3년 있다가 제2자전으로 대학 가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있어요. 하이잡이나 유튜브에 보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면, 면접 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외고하고 국제고인데요. 국제고등학교는 학과가 없어요. 외고는 학과가 있고요. 사립이고, 여기는 공립이고요. 그리고 국제고는 어차피 보면 사회계열이고, 외고고등학교는 어문 계열이에요. 이렇게 좀 다르고요. 국제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 막 하나밖에 없는데, 지역, 기회균등 전형, 사회통합 전형이 60%가 돼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외고는 6개 외고가 있는데, 외고에서 영어 성적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죠. 영어 교과 60점 출결로 하는데 동점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어와 사회를 3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쭉 봅니다. 근데 영어가 4점 차이인데 영어를 B 맞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국어나 사회가 B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는요, 그 학과의 경쟁률이 2대1 넘으면은, 그 3학년 1학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2학기는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 지원자도 보면은 전에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달은 없어졌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 이렇게 신일고, 대강고, 한대부고 같은 경우가 여기는 면접이 없고 이쪽에서는 선덕고등학교가 가장 요새 진학률도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100명 모집에 200명이 왔어요. 그러면 150명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 대상이거든요. 50%를 자르는데 이건 추첨으로 잘라요. 추첨을 자르니까 이 학생은 떨어진 학생은 일반고 두 학교를 못 쓰잖아요.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 130%가 됐다. 아니면 110%가 됐다. 120%가 됐다. 그러면 면접을 보냐 안 보냐는 거의 120%에서 거의 정해져요. 이거는 입학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가 넘으면 면접을 보고 120%안 되고 100%에 120%는 추첨을 하고 100% 이하는 전체가 붙고 외고를 안 그렇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면접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또 같이 얘기할 거고요. 작년에는 이화여고가 가장 높았어요. 다음에 선덕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됐고 특이한 거는 여기 현대, 세화, 휘문 이렇게 강남 지역이 미달로 갔어요. 예, 강남 그러니까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 하나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인데 사실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통합전형만 전국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 학생들만 뽑습니다. 전 과목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하나고, 용인외고, 상산고, 민사고, 김천고 이런 학교들을 많이 가죠. 예, 가는데 전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교과서 혜택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통합전형은요. 기회균등과 사회다학생인데 기회균등은 경제적 어려운 학생은 60% 우선 선발되는데 이 학생들은 거의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기회균등 전형,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가 50, 60이다 학생이고 요거는 160% 우리 옛날 코로나 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중위소득 160% 이하. 그러니까 상위 20%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요. 이 다자녀가 원래는 여기서 제일 밑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다자녀가 1순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또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과거 외고는 20% 이렇게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천위원회에다가 서류를 올리면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학교장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일반 전형보다는 사회통합전형이 분명히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왜? 이 학생이 과연 들어가서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학생 하나를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대원외고를 한 20, 30% 되는 학생들, 여학생을 하나 넣었는데 전교 꼴찌했어요. 3년 동안 꼴찌하고 결국 혼자 유일하게 전문대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만약 일반고 갔으면은 아무래도 더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다는 건 쉽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예요. 대학은 들어가면 일단 들어간 자체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들어간다, 그 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대학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 내신 성적에 맞는 학교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보훈 특례 있는데 특례는요 들어가기 쉽지만 외고는 안 그래요. 외고 작년에 서울 외고의 특례 입학자는 일반 전형보다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살던 온 애들이 많으니까 2년에서 사는 학생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제일 많이 갑니다. 북부는 대진고, 용화여고, 창동고등학교. 여기는 이제 그 과학 중점으로 가는데 과학 중점은 뭐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45% 이상이 과학과 수학이에요. 정보하고.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택 과목이 없어요. 수학과 과학은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세특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여기는 과학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만 돼요. 의차리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이제 전공을 바꾸면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옛날에는 대진고등학교 들어가려면 거의 10대 1 넘었는데 거의 요새는 거의 미달에 가깝고요. 대진고등학교 가서 2학년 때 올라가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요거는 예체능 중점학급. 아까 말씀드린 송곡고등학교 간 학생이 있죠. 요거는 체육은 체육만 보고 미술은 미술만 봐요. 음악은 음악만 보는데 송곡고등학교만 제자리 요거 세 가지의 실기가 있으니까 요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다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10개 학급이면 두 학급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어떻게 하냐? 아까 질문하는데 이 학생들은 단위수가 같으면요. 일반 학급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단위수가 다르면 이 학생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거 많이 보냈는데 송곡고등학교에서 애가 공부 잘 안 하는데 수학이 1등급이래요. 어떻게 수학 1등급 하다 했더니 수학이 일반 과정보다 단위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체육에는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적이 잘 나오는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다 못하고 자기소개서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맨날 와요. 선생님, 저 이거 못 쓰겠어요. 제가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다 벗은다. 제가 맨날 상봉중학교 작년, 재작년에 무보수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 자기소개 쓰는 학생들은 전부 다 해줬거든요. 하면 성적이 막 잘 나와요. 자, 일반 고등학교는 여기는 북부는 도봉구, 노원구입니다. 자, 하이퍼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2외고로 가려고 하는 학생은 제2외고를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전문대는 의미가 없어요. 전문대는 내신이 100%니까 필요 없고, 여기 노원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제가 조사한 거예요. 이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전체 학생 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네, 서울고등학교가 이 이론 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대 인다 진학률이 높았던 거죠.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 내신 성적을 하기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학급당 인원수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지원할 때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높은 학교만 지원하면 엉뚱한 학교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진학률은 4년제 진학률이고 대략적으로 사립이라든가 남녀공학보다는 남학교, 여학교가 높아요. 그리고 요걸 한번 보세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으면 이 학교는 우수한 학교예요. 여기서 보면은 용화여고 나와 있고 여기 청원고등학교, 여기 해성여고, 그 다음에 이런 학교들이요. 그 다음에 정의여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실 따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분위기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가는 게 좋고 사기층 아닌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봤어요. 자, 이 두 학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학교예요. 하나는 선덕고등학교고 하나는 옆에 있는 학교거든요. 차이 나죠. 여기 B가 선덕고등학교에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한번 이거 다 저는 제가 자료 웬만하면 다 만들거든요. 보시면요. 이렇게 표준 편차가 낮은 데부터 쭉 보세요. 학교 수준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학교에 근데 올해부터는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 알림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작업했던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일반 고등학교는 추첨으로 20%를 1단계 뽑고 2단계 40%를 뽑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 전역인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북부로 쓰면 돼요. 쓰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파트 앞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학교가 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서울시 전형위원이었거든요. 일반고 배정 전형위원인데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통합편의는요. 30분 거리 아래에 있으면 통합편의 다 똑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단계, 2단계를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실까요? 자, 어떻게 한 거냐면 1단계, 2단계인데 AB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AB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학교만 쓰면 엉뚱한 데를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AC가 제일 좋습니다. AC. 그래서 일지방교에 A를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예, 같이 쓰는 거고, 과학 축점은 상관없는데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두 학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AC라는 거는 20% 40% 했는데 얘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앞에 썼냐 안 썼냐는 걸 다시 보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사고 가시고 쌍둥이 교직원 자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자기가 지원하면 따라갑니다. 자, 이거 서울대 진학률 한번 쭉 볼까요? 강남 특목고. 그 노구는 그래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목고 재수생 거거든요. 우리가 정시를 보고 지방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요. 교과는 당연히 일반고가 유리해요. 고대 보면요. 학생 종합전형은요. 학종은 일반고도 60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계열학 수능 미적용되는 경우에서는 거의 일반고는 없죠. 자사고, 과거 이렇게 과거 영재고가 많죠. 네, 이쪽에 보면은 계열적 사서 여기 국제고. 그래서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자사고 선택하는 거 나오냐. 자, 일반고는요 성적이 유리하지만 아무래도 교과 세특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잘 써야 돼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과 세특이 되지만 내신 성적 따지 못하니까 내신 성적이 없으면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 요거 맞춰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면접 실시 금지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인적에 관계되는 것들은 전부 다 안 됩니다. 선행학습 안 됩니다. 유사도 검증 시스템, 표절십이라는 거 안 돼요. 저는 이제 심사위원을 나이가 제일 많다고 들어가 봤거든요. 이화여고에서 다 봤거든요. 그 내용들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교과 지식 안 물어보고요. 선행학습 절대 안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주도 지원 동기 여기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뭐냐면 모의 면접을 제가 작년에 몇 번 갔었는데 애들이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이게 뒤죽박죽으로 막 써요. 순서 없이 써요. 순서 없이. 그다음에 분량도 엉망이에요. 이러면요.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걸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꼭 쓰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 가급적 어느 정도 이 분량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순서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두 교실에서 나눠서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틀리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쟤를 맞추는 게 좋고요. 이런 인적 사항은 안 나오고요. 진로 희망 사항은 제공되지 않으니까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창치 활동 이런 것들은 면접 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독서 활동이에요. 1학년 때부터 독서 활동 꾸준하게 해야 돼요. 독서 기록장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기록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뭐냐면 면접 보기 전날 꼭 보고 가세요. 면접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이버 맞춤법 검사하면 돼요. 그래 쭉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고 자, 이거 자기주도 학습은요. 얘가 스스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아까 그랬죠. 학교 특색 사업 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학교의 특색 사업을 보면서 그 학교의 이 학교를 지원한 동기가 나의 진로와 맞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외고는요. 외고하고 자사고는 사립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권학 이념이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 계획 중에서 이건 진로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성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예요. 그래서 여기 리더십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요, 리더십은 자기가 잘 이끌어가고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해요. 모든 것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서 가는 거예요. 이게 대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잠자는 토끼도 나쁘지만 지나가는 거북이도 나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워서 함께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적고요. 자, 여기 없는 것들은 다 빠지고요. 임원 학급 임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표절하면 전부 0점 처리가 됩니다. 네, 점수 깎여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세부 사항으로 얘기할게요. 점수에 관계되는 대회 실적에 관계되는 건 0점 처리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심사에 들어갔지만 회의할 게 없어요. 그냥 0점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아까 전교 1등이 떨어질 건 이것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사실대로 이렇게 쭉 나왔죠? 이 들어가는 건 절대 쓰지 마세요. 학원에서 괜찮다고 해도 쓰지 마세요. 작년에 어떤 학기 있었냐면, 전교 1등한 학생이 대일 외고를 떨어졌는데, 그 학원에 쓰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디자인학원 간다고 썼대요. 그거 떨어지 10% 감점이에요. 자, 하거든요. 요렇게. 뭐, 지검장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검장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걸리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모님의 친인척 관계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연자의 본인. 영광중학교 방송반에서 활동했던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인사성 밝은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는 무조건 10% 감점이에요.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요. 이화여고 갔는데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우리 언니가 이 학교 나와서 10% 감점됐어요. 인적에 관계되는 건 절대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 쓰지 마시고요. 문항은 서론 문항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 잘한다고 붙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학 이전 같은 공통문항은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쉬운 거예요. 자유학기제 관계에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공부를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게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교과서 횡단법이라는 공부법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장점. 이걸 왜 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학생이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질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의 관점. 이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진로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티를 정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만약 소수가 의견을 굽히는 리더로서 어떻게 되냐? 밀고 붙여야죠. 밀어 붙여야죠. 그러면 이런 학생은 떨어진 거죠. 이거 뭐냐? 더불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원에서 이런 걸 줘요. 전년도 시험 문제라고 안 나옵니다. 전년도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 문제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안 나오고요. 그러면 어딨냐? 문제는 어딨냐면 자기소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의 면접을 하던 자기가 발표보던 보고 나서 면접에 참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없으면요. 제가 여기 메일이 있습니다. 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메일이 있거든요. 그 메일 주소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셔도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